여러분, 오피스텔 알아볼 때는 분명 꼼꼼히 봤는데 막상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물어보면 헷갈리시죠? 그건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실제 판단 기준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처럼 보여도 주거용이 아닐 수도 있고 서류상 업무용이어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집 구하려고 갔다가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분명 거주하려고 봤는데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해서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걸 매수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꼭 알아야 하는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왜 오피스텔이 이렇게 헷갈리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애초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처럼 완전한 주택도 아니고 상가나 사무실처럼 완전한 비주거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준주택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이면 그냥 업무용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서류상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즉, 업무시설로 등록돼 있어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주거용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진짜 사무실처럼 사용하고 있으면 업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부터 보겠습니다. 주거용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실제로 사람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만 보고 끝나는 건 아닌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침대, 냉장고, 세탁기처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이 역시 주거용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주거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유주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살고 있는 경우도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결국 핵심은 여기서 실제로 사람이 생활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업무용 오피스텔은 진짜 사무실처럼 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소유주가 직접 그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무실로 사용한다, 혹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업무 공간으로 사용한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단순히 계약서에 업무용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용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임대인이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월세를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지급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즉, 업무용 오피스텔은 말만 업무용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 구조로 돌아가고 있어야 명확하게 업무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구분이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까지 따져야 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수자에게는 세금 문제로 이어지고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보증금 보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판단되느냐, 업무용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을 사는 분들은 주택수,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와 같은 부분을 보셔야 하고,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전입신고 가능 여부, 실제 거주 가능 여부, 보증금 보호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돈과 내 거주 안정성에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오피스텔을 사는 분들 말고 전세나 월세로 구하시는 분들도 꼭 들으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가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라 전입신고, 보증금 보호, 실제 거주 가능 여부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분명히 살 집으로 들어가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전입신고가 안 된다, 혹은 임대인이 업무용으로만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집 구할 때는 실제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주거 목적으로 계약해도 되는지, 보증금 보호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겉보기에는 주거형처럼 보여도 실무상 처리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이걸 명확히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도 오피스텔의 주거용, 업무용 구분은 그 용어 차이가 아니라 내 보증금과 거주 안정성에 연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실전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으면 주거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사업자 등록, 부가세, 세금계산서, 구조가 명확하면 업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이용 상태, 실제 사용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또 매수자는 세금 기준으로,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보증금 보호 기준으로 같이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피스텔은 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겉모습만 보고 주거용이다, 업무용이다 나누는 게 아닙니다. 실제 거주하면 주거용, 실제 업무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집을 사는 분들에게는 세금과 주택수 문제로,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전입신고와 보증금 보호 문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매수하시거나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물건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부터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전입신고 가능 여부와 보증금 보호 문제를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결국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건, 그래서 내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빠지는 건가요? 이 부분일 텐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기준에 대해서도 따로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랑 같이 보시면 훨씬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니 꼭 이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